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테레리 1004번지에 건물이 3개가 있고 토지가 지분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옛날 집이 하나가 있고 장사하던 조립식 집이 있고 사당같이 지어진 집이 있고 여기 가서 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6, 7km 가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가 있어. 거기도 갔다가 이 땅도 보고 거기도 갔다 이렇게 와서 땅인데 건물이 노재순으로 돼 있고 법정 기상권은 없고 건축물 관리자이 없는 땅이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608제곱미터니까 200평이 채 안 돼. 한 180평 정도쯤 되겠죠. 근데 계획 관리적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십시오. 42페이지에 감정평가사가 만드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기억 니은이 있죠.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이 그 전면에 있는 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냐면은 사진에 보게끔 되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거기에 그 보면 기억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 있죠. 리을 미음은 어떻게 보면은 40페이지 위쪽에 있는 왼쪽 집 있죠. 왼쪽 이렇게 포장 같은 쳐놓고 이렇게 조립식 같은 거 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위에 오른쪽 집 보이죠? 컨테이너 같은 거 보이고 포장 집어넣는 거 보이죠? 그 집이 보면 뭐냐면 리을 미음 집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보게끔 되면 여기 사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디귿으로 된 집이 있죠. 디귿. 그건 조그만 개인 집 같은데 꼭 저기 뭐 사당같이런 집 하나 지었고 현판이 옛날 집 무슨 현판 같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땅에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지분으로 44페이지 보십시오. 성문경 지분이 나왔죠. 성문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서 권영덕, 성덕경, 성문경 했으니까 성명문경이 과천시 벼량동에 사시는 분의 7분의 1 지분이 나왔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제1머니 대부 중개주식회사 해갖고 공유자 해갖고 7분의 1을 또 갖고 있죠. 제가 봤더니 몇 개월 전에 꽤 오래 전에 한 사람 지분을 2,860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이분이 사가지고 그 대부 회사에서 사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보고 이 땅과 건물 상태로 보고 위치나 이런 걸 보고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판단했는데 가격이 지금 보면은 26평인데 2,5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평당 10만 원 꼴에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6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64%다 보니까 평당 6만 4천 원까지 떨어진 건데 제가 보면 가격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투자할 만하다고 싶고 마음에 찝찝한 것이 일반 매매로 이게 대부 회사에서 2,860만 원 주고 샀잖아요. 2,86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는 감정가가 2,560만 원, 56만 원이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산 거예요. 보면 대부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다 감정가대로 넘겨받은 것인지 일부러 그 대부 회사에서 이걸 샀는지 난 모르겠는데 입찰에 들어가면 혹시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뭐 하긴 하지만은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 나눠 갖자 그러고 건물 주인한테다 지료 내느라고 소송하게끔 되면 상당히 좋은 땅을 우리가 싸게 줄 수 있는 곳은 맞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은 아까 3개가 있는데 지금처럼 45페이지에 보면 노재순이라고 되어 있죠.
노재수니까 25년생으로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위치나 이렇게 좋은 건데 제가 판단하기엔 싹 정리해가지고 가게집을 만들어도 장사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위치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유금 노동리 500번지인데 땅이 510평인데 7천만 원에 시작해서 3,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10평을 평당 10만 원씩만 잡는다 그래도 5,100만 원이거든요. 감정가가 7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약 15만 원꼴 정도의 감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노동리 500 주택 제외 있죠. 데크시설 제외, 창고 제외, 수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을 가서 보면 땅이 500평인데 이게 경사가 졌었던 것 같아요. 경사가 졌다 보니까 이 털을 깎고 1차를 해갖고 1차 축대 쌓고 거기에 주차장 쓸 수 있고 그 반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다가 털을 또 깎고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 500평이 평범하게 있는 게 이중에 있는데 맨 꼭대기에 바닥 공구리를 쳐놓고 보게끔 되면은 4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요런 저기 집이 있죠, 이거. 이게 집이 보면 농막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러니까 도로변 옆에서 축대가 하나 있고 택지 안에 축대가 또 있어서 그 위에 이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만 연못도 만들어 놓고 바닥 공구리도 쳐놨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땅을 축대를 쳐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500평 이거 만드느라 해도 한 3, 4천 이상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냥 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토목공사 한 개도 없이 지금 3천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뭐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농취증을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는 건물 매각자격이 있는데 이거는 농막으로 분류됩니다. 6평 이하로. 농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데 쓰는 용도의 건물로 보면 농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그러니까 이 농막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보고 농지 안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보면. 여기 위에 지금 바닥 공구리 쳐놓고 밑에도 바닥 공구리 쳐놨죠. 다시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바닥 공구리를 쳐놨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해놨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거 내가 낙찰 받아서 바닥 공구리 쳐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걸 원상복구 시키겠다. 원상복구 각서 쓰는 걸로 해서 농지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는 걸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시골 구석이라고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아무리 뭐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갑니다. 이 500평이면은 20만 원씩 한다면 1억이고 15만 원씩 간다고 쳐도 7,500이거든요. 이건 제가 수강제한테 강의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공인중개사를 하신 분 아시는 분이 논산, 부여, 공주에는 저하고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제가 보면 이거 내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는데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정가가 이게 7천만 원이 나와서 건물 매각제로 그러면 6천만 원 바로 팔아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이게 자신 있고 좋은 물건이에요, 보면은.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오송동 745-26입니다. 송복내 안정자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2명이 있습니다.
조현미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9분의 2 지분이죠. 54페이지 보시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주거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송복래가 있고 조현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송복래가 여기 보면 아까 맨 위에 전입자로 되어 있죠. 송복래가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보면 전입자가 누구죠? 송복래죠. 근데 이게 지분권자죠. 그러면 얼른 보게끔 되면 같은 송복래하고 조현미하고 같은 집에 살죠. 다시 말하면 송복래가 엄마고 조현미가 뭐야? 딸 같으죠. 그 딸이 어떻게 됐죠? 635만 5천 원에 강제경매가 나왔죠. 하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죠. 사치행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얼른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으니까 원래 이 저기 뭐야 딸 이름으로 지분 돌려놓으라 해가지고 뭐야 하나생명보험에서 조현미 지분 경매로 넣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90% 취하됩니다. 자, 우리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낙찰 받았죠? 우리가 9분의 2를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애들은 보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송복래 너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하겠다. 그러면 물론 송복래는 다 팔리고 나면 나머지 돈을 배당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지금 팔리고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송복래가 그대로 어떻게 한다? 큰 돈 이사 비용을 들이자고 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딸내미가 빚진 거 630만 원 갚아주면 그대로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송복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이 자기 딸내미가 빚진 거 그냥 갚아주는 게 제일 쉽게 해결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0%가 이 송복래가 해결을 할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죠? 예, 가격이 3차까지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55%에 이걸 샀다 했으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70% 정도는 팔리는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내 중심가의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잘 팔린다. 시골에 어디 혼자 떨어져 있는 옛날 주택이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택인데 전부 다를 팔자고 하면은 70% 선에는 팔린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파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제일 첫 번째 협상을 하는 거고 협상이 안 됐을 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생각대로 낙찰을 받아서 바로 협상이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거 없이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건데 만에 하나 협상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걸리긴 걸리고 마진이 적더라도 해결은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809-22 해갖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 3억 9,500이 2억 5,3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2019년 9월 4일 유치권자 유치권 신고서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로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고 왜 했는지 모르죠. 뭐를 고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유치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58페이지 보시면 그냥 적당한 주택 같아요. 거주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저 보면 59페이지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항공사진 보면 일반 주택가죠. 그 다음에 광안리 해수욕장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위쪽이죠. 연제구와 광안리 해수욕장 있는데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부산의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목적물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함.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노인네가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가신 게 아닌가 싶고,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싸게 자기네들이 다시 막기 위해서 유치권을 신고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는 한 개도 안 했는데. 그러면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관계조사서 있죠. 임대차 관계조사의 점유인이 누구로 돼 있죠? 전철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아마 요양병원에 혹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를 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않는데 62페이지 보십시오. 62페이지 제가 녹색으로 줄쳐놓은 것이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19년 9월 4일 이선주로부터 공사대금 4,6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 불분명함. 유치권이 뭐가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유치권이 뭐예요? 돈 받을 때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야. 뭐를? 부동산을.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권한이야. 근데 61페이지에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전철이가 하고 있죠. 그리고 유치권자가 누구든지 점유하고 있다는 소리 없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뭐부터 한다? 압류부터 한다. 압류 이후에 일어난 일은 무효다.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갈 때 점유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무조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낙찰을 받았을 때 돈이 되겠는가만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원령리 406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누가 옛날에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가집시다 해서 소송을 내서 땅의 전부 다가 나왔고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권리 분석하면서 야, 이렇게도 해주는구나 하는 걸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볼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앞으로도 경매 개시 1, 20년 해도 이런 거 아마 못 볼 겁니다. 자,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도로가 있고 이 도로를 통해서 집이 이렇게 몇 채가 있죠.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이 진입하는 동네에 있는 그 집 전부 다가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 집이 한 채가 있고 왼쪽에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이 이렇게 된 것이 건물 매각 제외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연 녹지적의 취락지구죠. 성원 씨, 자연 녹지적의 취락지구라면 무슨 법규 적용받죠? 얼만큼 집을 지을 수 있죠? 취락지구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건 자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자,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 중에서 6번 그 밖의 사항 이런 걸 써내놨습니다. 가 기호 1 지상에 귀 제시 목록 기호 2 목조 초과지붕 단층주택 29.75 기호 3 초과지붕 단축주택 33.362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상태이므로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번지수에 들어가서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보면 초과 지붕 단층 229.75제곱미터와 초과 지붕 단층 36.36제곱미터가 있는데 현황이 현재 있는 건물, 아까 사진에 있는 건물이 초가집이었댔어? 슬라브 기와집이야. 슬레이트 집이죠. 그리고 이 기와집이죠. 초가집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작아 크죠. 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사진에 보면은 도로가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입구에 창고 같은 게 하나가 보이죠. 68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 목조 초과 지붕 단층 29.75 해갖고 오른쪽에 현황 멸실돼 있죠. 그 밑에 초과 지붕 단층 36.36 감정평가에 현황 멸실돼 있죠. 그러니까 406 대지에 있고 406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뭘 한다? 멸실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다시 406에 64.9, 1.32가 있고 그 다음에 406배 보면은 또 욕실, 가운구, 창고 뭐 이런 것이 다 있죠. 건축물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70페이지에 여기 있는 건축물 관리장 띄었습니다. 박행선 해갖고 단독주택으로 81.85제곱미터가 있죠. 근데 아까 40몇 제곱미터 있어 80몇 제곱미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한번 넘겨보시죠. 71페이지 보십시오. 71페이지에 건축물 관리자에 제가 띄워놓은 걸 표시해놨죠. 자, 보십시오. 동별 작성으로 인한 대장 분리로 번호에서 대장 2기 주 1층 주택 36.36. 다시 말하면 같은 건물에 같은 대지에 건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다. 36.36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한림입 2020년 2월 27일 호에 의거 대수선 추인 행위년도 1979년경으로 구조 및 지분 변경 1층 초과주택 36.36 1층 블록 구조 슬레이트 지붕 단독주택 36.36 및 증축 추인 건축년도 1979년경 1층 블록 구조 슬레이트 지붕 단독주택 45.49 증축으로 1층 블록 구조 단독주택 36.36을 81.85 사용 승인일 2020년 2월 27일. 야, 내가 보니까 땅을 누가 지분으로 낙찰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이 옛날 건물하고 지금 건물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건물 주인들이 1979년도에 대수선으로 지었다고 하는 걸 2020년대에 추인해가지고 80몇 제곱미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79년도, 80년도라고 치면 2000년도까지 21년이죠. 지금 다시 2020년은 41년 전에 지은 것을 지금 40년 만에 추인해줬다고 인정해갖고 이 현재 있는 대로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번에 있는 것과 건물이 달리기 때문에 법정시상권이 없을지 모르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땅을 녹차를 받으면은 법정시상권을 대응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40년 전에 불법으로 증축한 것을 지금 와서 추인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래도 제주도라는 특별한 상이 있어서 받아준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73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동별 작성에 따른 대장 분리로 제1호 대장 기증 1층 주택 36.36 및 구조 및 누락 사항 기재 목조 한림읍
이거 대선 취인 하고 아까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두 채를 다 현재 있는 것만큼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서 살려준 겁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에, 다시 말하면 옛날 건물이 있었고 멸시된 걸로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땅만 진행돼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땅을 전부 다를 만들어가는 사이에 현재 있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 추인해갖고 현재 있는 평수하고 만들어준 겁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다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낙찰 받아 받지 마라. 돈이 되면 받습니다. 그럼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얘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는 더 나쁜데, 우리가 낙찰 받아서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기는 거의 힘든데, 이 건물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한테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 달라고 지료를 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지료를 넣으면 이제 건물 주인이 정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먼저 번에는 건물이 주인이고 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매각도 재고 없던 건데 저는 매각 재우지만 현재는 건축물 관리장 만들어서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옛날 건물은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은 건물 주인이 있죠. 건물 주인을 상대로 그런다.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 그러면 판사님에 만나서 조정을 시키겠죠. 건물 주인이 어떤다?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그러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지 않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다 팔아서 나눠 갖자가 아니고 지료 주는 거죠.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한다? 뭐한다? 땅 주인한테 지료를 준다 이럽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상호 씨가 건물 주인이야. 나는 땅 주인이야. 판사님이 법정 지상권이 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지료 줘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호 씨는 30만 원 주니까 괜찮지. 나는 뭐 내 집 그대로 쓰겠지 했는데 1년을 줬더니 360만 원 줬죠. 360만 원 줬는데 건물값은 올라가 안 올라가? 땅값은 올라가 안 올라가? 건물값은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건물이 어디가 고장났어.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결국에서는 영업직인 경우에 월세가 들어오는 영업직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래도 월세를 주면서 받으면서 한다 보니까 자기가 월세 좀 땅값이 올라가면 월세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있는 건물의 땅값은 올라가고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내야 되는 것을 지료를 내고 1, 2년 이상 버티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렇게 건축물 관장을 양성화시켜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보다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수익이 더 돈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뺏어서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주도에 지금 물건이 2개인데 뒤에 물건도 있는데 이 물건은 더 저는 좋다고 봅니다. 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148-9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정희가 있고 이정근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성진이가 있고 그 위에 김정길이나 노조목이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으면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영정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는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가진 사람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처리해주고 3분의 2 지분 가진 사람의 경매 물건을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남았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가지고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김해시의 대로변에 상가만 쭉 있는 곳인데 다 상가가 나갔고 그 건물이 빈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 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맨 위층이 태권도 도장이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태권도 해 안 해? 그래서 태권도 도장은 월세를 잘 못 줄는지는 몰라요. 79페이지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읍 성읍입니다. 성읍인데 토지 장려자는 진영민으로 돼 있고 상속을 받았고 원래 토지주는 김평오였댔어요. 김평오였는데 진영민이가 뭐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물은 처음부터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고성일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만 나왔어? 땅만 나왔죠. 건물 매각조에 땅만 나왔죠.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보면 이렇게 깨끗한 건물이 있죠. 깨끗한 건물이 있는데 밑에 골목을 들어가서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뭐 받아도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토지를 받는 겁니다. 81페이지 보면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자연취락지구는 1종 1번 주거지역과 같이 동일하게끔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579번지와 581번지 두 개의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579번지에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581번지에도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필지에 다 건물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579번지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581번지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두 개가 다 합치면 431.97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땅으로 치자면은 상당히 넓은 땅이고 둘 다 대지입니다. 400평이 넘어서 7,8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당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20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인데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왼쪽에 있는 아래 위로 보이는 집이 있죠. 이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은 그 옛날 집이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가서 보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집인데 가서 보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노인의 건강교실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서에는 없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노인의 건강교실이라고 써붙여 있고 노인의 건강교실로 써붙여 있는 이 앞에는 운동기구가 한 6, 7개 있어요. 뭐 돌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579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1번지가 나왔는데 자 88페이지에 보시면 집이 또 한 채가 있죠. 조립식으로 이렇게 진 깨끗한 집이 있죠. 이 집은 581번지에 있는 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왔는데 89페이지 보면 579번지가 있고 581번지가 있죠. 자, 90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579번지, 581번지 감정평가사가 있고 가운데 노란 평으로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항공사진에 보이죠.
항공사진 보면 그 빨간 색깔 채우는 것이 노인회라고 있고 옛날 집인 거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빨갛게 지금 돼 있는 581번지는 380평짜리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집이 깨끗한 새로운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은 92페이지에 보시면은 최인식으로 해서 26년생으로 건물이 있죠. 94페이지에 보시면 감정평가 건물이 있는데 579페이지는 타인 소유 제시의 건물 소재 이렇게 돼 있고 대지 자연녹지 지역에서 둘 다 건물 어떤다? 매각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 매각 제외고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 없는 건축물 매각 제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86페이지에 낙찰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든지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내 걸로 철거해라 지려내놔라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579페이지에 있는 건물과 그 필지에 있는 땅은 그냥 따로 팔고 581번지는 323평이죠. 323평이다 보니까 반을 갈라서 현재 건물을 있는 필지 잘라서 건물과 따로 한번 매도를 하고 건물이 없는 땅도 또 150평으로 잘라서 매도를 하게끔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수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뭐냐면 땅에 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만 원 정도 가는 땅을 지금 20만 원 정도에 가져올 수가 있고 건물이 몇 천만 원 되는 건물을 1, 200, 2, 300에 가져와서 또 같이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수익을 상당히 높게 된 거고 옛날 건물이는 노인네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2, 300 정도 주면 사야 되고 조립식으로 새로 진 것은 한 500 정도 주고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 전부 다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옛날 건물이 있던 거와 땅, 조립식으로 새로 진 건물과 땅, 그 밑에 건물이 없는 땅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 팔게끔 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척산읍 상덕리 41-14 해갖고 땅이 418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418평입니다. 근데 이 418평이 108페이지 보시면 63분의 9예요. 63분의 9면은 7분의 1이죠. 그럼 7배, 400평이 7배라면 4, 7이 28, 2800평에 418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03페이지 보십시오. 103페이지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한 동네죠. 약 4,000평에 집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땅을 갖고 있었는 거를 이렇게 동네 사람이 오랫동안 어떻게 한다? 집을 지어서 쓰게끔 하고 상속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나뉘어진 거고 옛날 땅 부자가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동네 사람이니까 누구 지어라 하다 보니까 지뢰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지 않나를 보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사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다가 집 지우고 쓰라 그래서 얼마씩 지료를 받고 있던 것을 상속을 받았다 해서 건물 철거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 한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것이 지금 400평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게끔 되면은 집 종류가 여러 명이 있죠. 제가 102페이지에 보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대충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땅을 400평을 샀으니까 400평 팔으면 되죠.
성훈 씨, 400평 팔면 되죠? 그럼 누구한테 팔을 거야, 이제? 이거를? 저는 집이 한 20채 있죠. 20채 있는 것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보이는 집이 있겠죠. 3채, 3채나 4채만 고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그 3채, 4채를 골라서 현황 측량을 합니다. 현황 측량을 하면은 그 집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이 나오겠죠. 도면이 나오겠죠. 몇 평.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돈이 있어 보이는 집 고르자 이런 얘기예요. 20개 중에서 한 3채만 가장 돈이 있는 집 3개만 골라서 내가 당신 지분으로 400평 갖고 있는데 나한테서 당신이 깔고 있는 땅 150평 나한테 사시면 감정가로 나한테 사서고 이제 편안하게 당신 집으로 재산권 행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땅 산다 그래 안 산다 그래. 그러니까 한 20개 집 있는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집을 고르자 이런 얘기야. 서너 개만 골라갖고 그 집을 가져가서 그 집한테다가 땅을 어떤다? 현황 측량해서 그 집한테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을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경제력이 없고 못 살 때는 남의 땅이 좀 어쩔 수 살 수 있지만 요새 살만했을 때 그 땅 내 걸로 만들어서 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평당 10만 원 가는 땅을 30만 원 달라고 하면 안 사겠지만은 평당 10만 원 가는 땅을 5만 원에 사서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가라 그러면 사 안 사? 감정가대로 살아있는 건데. 그래야지 자기도 그 건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을 사와야지. 이해가 가셨어요? 아니 이해가 간 거야. 나 혼자 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항상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항상 가서 현장으로 가서 봤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 현장을 봤을 때는 뭐 다 팔아서 나눠봤자 이건 더 필요 없이 우리 400평만 1억 주고 사갖고 2억 주고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인데 누구한테 파냐? 그 동네에서 제일 돈 있는 사람한테 건물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 가서 어떤다? 우리 400평만 이렇게 해서 감정가대로 주고 우리 팔고 나오자 그러면 누구든지 사요. 사무실 같으면 안 사겠어? 자기가 깔고 있는 땅인데 집 좋은 집 지어놓고 있는데 그동안 팔지 않는다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판다 그러면 얼른 산다 그러지. 그래야지 본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60-27 해갖고 10억짜리가 8억 7,600까지 떨어졌습니다. 5분의 3 지분입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임현숙이가 전입자로 돼 있죠. 정우동이도 전입자로 돼 있죠. 그다음에 송연세도 전입자로 돼 있죠. 김정식이도 전입자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죠. 그래 안 그래요?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기준거래보다 늦게 전입을 했더라도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받고 나가죠. 배당 요구 없으면 기약 나가는 거죠, 뭘. 인도명령에서 기약 요구 나가는 거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5분의 3만 낙찰을 받았죠. 5분의 2를 마저 사와야 되죠. 5분의 2 판대 안 판대? 안 판다 그러겠죠. 그러면 5분의 1을 안 판다 그래도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사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5분의 1을 사오는 방법을 오전 11시에 강의한 거야. 이해가 가셨죠? 오늘 뭐 촬영을 끝나고 나서라도 아까 그 촬영하느라고 5분의 1을 마저 사오시는 방법을 강의를 못 들었는데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물어보면은 해주기도 합니다.
1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서초동 집하고 똑같은 겁니다. 13분의 9 지분을 했죠. 여기 서다소리가 대항력 있죠. 배당 요구했죠. 나가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13분의 9 샀으니까 나머지 13분의 4를 마저 또 사와야 되죠. 나머지 13분의 4 지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등면 금주리 364-4 외 두 필지, 세 필지인데 어저께 우리 현장 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 갔을 때 이거 저기 뭐죠? 드론으로 이거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월요일 날쯤에 우리 추천 물건 동영상 강의를 보면 이 드론으로 이 현장 촬영한 것이 보일 거예요. 필지가 세 필지죠. 전 대지 도로가 있죠. 대지에는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도로는 우리 필지 위쪽으로 지나가는 곳에 건물이 하나씩 지어져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해주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도로가 준공이 나다 보니까 도로로 분리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64-4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평수가 616평이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한 4필지로 나눠서 팔아도 전원주택지로 팔아도 되겠고 가서 보시면은 축대로 이렇게 쌓아서 평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한쪽에 보면 건물과 그 농지 사이 중간에 산소가 하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뭐가 보이죠? 산소가 보이죠? 산소는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산소가 돼 있다 보면 농사를 못 짓게 되다 보니까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담당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된 그 책을 보게끔 되면 설사 농지에 산소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경작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할 때는 농지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때야. 그러니까 미미하다 안 하다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해주는데 난 미미하지 않다.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산소를 원상 복구시키겠다. 조건 해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농취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해? 파는 게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아까 그 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그 건물이 근래에 새로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그 땅은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자. 건물 주인이 내가 보기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땅 가격보다 건물 가격이 더 나가요. 자, 왜냐면 여기 100평인데 그 대지가 지금 보면 140평이죠. 140평인데 여기 평당 40만 원씩 잡다 그러면 446 사이는 5,600만 원이죠. 5천만 원 달라 그러면 이 건물 짓는 가격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 그러면 달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보시면은 땅이 잘라져 있고 건물이 잘라진 것이 있죠. 근데 보면 감정평가사가 노랗게 색깔 칠해놓은 것이 있죠. 그럼 노랗게 색깔 칠고 우리가 경락당을 받을 땅 사이가 하얀 색깔이 있죠. 그럼 이 하얀 색깔은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토지 연계 관련 120페이지 보십시오.
확인을 보게끔 되면 341-1 천이죠. 천, 국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이 이렇게 넓은데 가서 보면 천은 이 왼쪽에 우리 도로의 왼쪽에 조그맣게 지나가지 않고 이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집에서 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국유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40평인데 이 건물 주인은 근한 170, 80평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120페이지에 있는 364-4 있죠. 거기는 택지로 잘라서 분할해서 팔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항공사진이 나오죠. 근데 그 밑에 입구에 이렇게 잘라져 있고 북쪽으로 집이 하나 있고 위에 북쪽 오른쪽으로 집이 하나 있고 북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된 도로가 보이죠. 그 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땅이고 우리 집 바로 옆 위에 보면 산소 같은 것이 하나 보이죠. 자,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 산소부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산소 주인을 찾았더니 무연고더라. 산소 주인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연고로 산소 처리 업자한 데다가 한 50에서 100만 원 주면 처리해 줍니다. 찾아봤더니 주인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하라? 지려 내놔라. 이렇게 청구해도 된다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산소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무연고일 때는 그냥 100만 원 정도 주면 된다. 주인이 있다고 할 때는 지료를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앞에 집에 있는 땅은 현재 집주인한테 팔고 나오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농지는 산소를 없애고 여기가 보면 축대공사를 해서 평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그리고 진입도로까지 포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축대지로 분할해서 팔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팔고 나오자는 것이 이 맨 마지막이고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 추천 물건 그 밴드에서 보시면 드론으로 다 찍은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가시고 집에 가셔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물어보시고 낙찰 받는 게 중요해?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낙찰 받았다고 해서 내가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빨리 저하고 얘기를 의논해서 빨리 현금으로 같이 바꾸는 것을 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서 이걸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팔자고 계획은 다 적었죠. 세상 일이 계획대로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돌연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자 어떤 식으로 하자고 같이 저하고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서 팔아야지 우리 목적이 달성한 것이지 낙찰 받았다고 해서 목적 달성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매에서는 낙찰 받으면 50%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마무리를 지어서 마진을 내 손에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전에도 신중하게 받고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낙찰을 받고 나서도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팔아서 마진을 손에다 쥐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번째 토요일이면 6월 며칠이죠? 27일? 6월 27일 날 네 번째 또 토요일 날 다시 또 추천 물건 할 걸 골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4월 27일 다시 하게끔 되는데 오늘 제가 추천 물건 가지고 지금 2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시간 한 강의하고 먼저 복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천 물건을 자세히 오래 하는 것이 더
제가 오늘은 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또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또 한 달 지내보고.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